책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지원하고 빠르게 공무원을 마칩니다. 늦게라도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찍 돈을 벌게 고민하간 제가 선택한 건 두부터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게 행복한 삶의 기준은 더 많은 돈 벌어야 벌을 쓰는 것이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남들보다 늦게 그래서 지쳐진 것보다 일찍 돈을 모으기 쉽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더 투자하는 동시에 투자해서 최소 5억 10억 원 이상 만들고 빠르게 취직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인생을 없어 나갈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노동, 보안요원, 전자제품 설치 기사, 콜센터 시장, 여행사, 사신자 등 돈을 더 드는 곳이라면 따지지 않고 덤비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기준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돈이 들까? 이 사람이 내 돈벌이를 나아지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행동이 내 수익을 늘려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20대였습니다. 이 돈을 거의 쓰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고시원을 제거하는 밥과 김치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게 상을 주고 싶은 날에만 200원짜리 미니 김 한몫으로 갬프레이 하나를 허용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어 가이드에 조도한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관광객에게 스냅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다가 외국인을 상대하는 가이드가 돈을 잘 버는 것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20대에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제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9살에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완전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일체로 바꿔 소설인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특이한 갈매기였습니다. 대다수의 갈매기들은 그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행했지만 조나단은 비행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때론 먹는 것도 있고 더 빠르게 비행하는 법에 골몰하곤 했습니다. 이런 조나단의 특이한 행동은 갈매기의 부족성에 심기 불편하게 했고 결국 부족으로부터 추방되고 맙니다. 추방되기 직전 조나단의 외침이 꼭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 귓가에 쩌랑쩌랑 울렸습니다. 형제의 여분, 의미를 삶의 저승한 도구를 찾고 수고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이 있는 갈매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머리나 쫓아다녔으면 이제는 찾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면 절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서 돈을 위해 모두 젊은 애를 씻어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깊이 있는 순간관계를 가지자고 결심했습니다. 돈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 직업,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직업을 가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들어가던 제 인생에 더 많은 가치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한 문장도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 군주에게 덕이 쌓이면 유적자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마련이고 유적자들이 모여들면 광대한 소지를 얻을 수 있다. 광대한 소지를 얻으면 재화가 모이게 된다. 재화가 모이게 되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근본이요 재화는 마렵이다.
이 분말을 투구하지 못해 근본을 밖으로 내쳐버리고 말단을 안에 소중히 하면 백성을 다투게 만들고 백성들이 서로 겁탈하는 것만 가르치는 꼴이 된다. 외부의 보상보다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결국 더 큰 외부의 보상을 끌어들이는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구설 덕분에 제 마음속에 욕심이 더 잘 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간다 돈을 맛은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는 경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아니었으면 지금도 돈에 눈이 멀어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최근 돈밖에 모르는 저를 바꿔줬습니다. 돈 이상의 가치한 눈뜨게 해줬고 나아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도와줬습니다. 만약 책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철저히 좋아하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편하게 믿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저는 지식 제공이야말로 책의 가장 큰 쓰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책은 우리 정신의 사고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 사고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식은 도끼고 사고를 도끼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끼는 생기가 기술에서 도끼가 정신을 쓰면 하지만 맞아요. 도끼는 없으면 시도인 기술이 있다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무를 쓸 수 있습니다. 지식과 사고력도 똑같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기는 고시식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식의 양이 적어도 사고력이 있기에 어떻게 지식을 삶에 적응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지식을 5배나 10배로 부를 줄도 압니다. 하나 보면 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고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정신에도 불편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1년차 독서가와 3년차 독서가가 지닌 지식의 양 차이는 전신 3배만 나지 않습니다. 3년차 독서가는 3배로 훨씬 초과한 지식의 양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읽는 속도가 늘어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는 생각하는 능력이 상대가 높거나 나타나는 경과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같은 책을 보더라도 뇌에서 더 많은 연구구동이 생성되고 그만큼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독서하면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갈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있습니다. 지식의 섭렵보다 사고력 훈련을 우선하는 게 더 큰 성취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한 2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서 노트북과 철학 공부입니다. 7년 전에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할 때부터 독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노트 쓰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독서하면 어느 생각보다 일기에 차곡차곡 남겨두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달 진행해보니 제 사고력이 성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 성취감이 너무 높아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서할 때 우리는 직접 깨달음을 맞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때 잘못 알고 있었던 제 시즌을 살릴 때 지적인 희약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책에서 머릿속에 상견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그 못하는 끊임이 없이 흘러가면 변합니다. 하지만 산수 생각을 노트에 기록하는 순간 흘러가는 경험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사회가 고정된 상태로 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쓰기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무엇이든
쓰기 시작하면 자꾸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음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생각을 밖에 꺼내놓으면 그것을 꺼내놓은 생각을 터져서 다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 연구해보니 메타인지 능력이 높았다고 말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는 힘이다. 독서 노트 쓰기는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자신의 느낌에 남겨놓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 노트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파트 2의 자료와 독서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되어 드립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드리니 꼭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철학 공부입니다. 저는 철학에 저는 관심이 없었고 그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철학에는 철학자들만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적에 철학 공부를 알려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민양 문화평론가가 쓴 책 있는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독자적인 사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독서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 공부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의 하나로 찢기는 느낌을 받는다. 이리간지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신의 머리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하는 사람이 철학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철학의 이리간지의 지혜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지침소리를 한데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어떤 책을 읽든 사회적 경험을 하든 그것들이 나의 사회에 연결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고력은 철학 공부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 공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 전공자처럼 철학이란 학문 자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학 연구는 전공자분들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고력 증진을 해야 할 철학 공부는 대중을 위해 쉽게 쓰인 철학서나 서와 인상과 철학의 연결을 잘 풀어낸 철학서를 찾아있는 것입니다. 이 최진석이 인간이 그린 문이 투스 에반스의 철학을 권하다. 그 지수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모비기가 되는가와 같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책을 가시다 본인에게 흥미롭고 쉽게 읽히는 글인지 도서관에 서점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독서는 자신의 스스로가 잘 맞는 책을 고르는 게 우선일까요? 책 덕분에 제 생각에 차원이 자기 성장했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령 이런 것인데 저는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독서도 운동도 빌어버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였으면 쉽게 내면의 유혹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씻어주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떠오르는 문장을 제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주스 에반스는 철학을 원하다는 책에서 어떤 것을 주는 즐거움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것이 나는 고통과 비교해야 한다고 이침을 가합니다. 특정 활동이 특정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와 함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짚어줍니다.